안녕하세요. LG CNS에서 AI 기술을 리드하고 있는 이주열 수석 연구위원입니다. LG CNS는 기업 고객들을 위해 생성형 AI 기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활용하고자 하는지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성형 AI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산업에서 큰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딥러닝 혁신을 촉발한 이미지넷 프로젝트를 만든 분이시죠. AI 학계에서는 매우 유명하신 스탠포드 대학의 휴먼 센터드 AI 연구소장이신 페이페이리 교수는 생성형 AI가 AI의 위대한 변곡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AI가 질적으로 새로운 변화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또 같은 대학교 자연어 처리로 유명하신 분이죠. 크리스토퍼 매닝 교수는 생성형 AI가 노동의 재발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생성형 AI가 대대적인 생산성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컨설팅 회사죠. 베인앤컴퍼니의 CEO인 매니 마세다 씨는 더 나아가서 생성형 AI가 지식 노동의 산업혁명이다 라고까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성형 AI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세퀴아 캐피탈이 정리한 생성형 AI의 랜드스케이프입니다. 응용 영역으로 봤을 때 먼저 텍스트부터 이미지,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소스 코드, 언어, 음성이죠. 스피치, 그 다음에 동영상, 그리고 3D 렌더링 이미지, 그 외에 바이오 영역까지 사람이 생성할 수 있는 모든 범위에 걸쳐서 생성형 AI의 범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LG CNS는 특히 텍스트, 이미지, 그리고 소스 코드 영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의 생성형 AI 기술은 성숙도가 높고 기업의 업무 혁신에 파급도가 높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텍스트, 즉 언어는 기업의 사무 업무 혁신을, 그리고 이미지는 기업의 마케팅 혁신을, 그리고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 보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LG CNS가 준비하고 있는 기술과 비즈니스 사례, 오퍼링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텍스트와 이미지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고 7월 디톡 행사에서는 코드 영역의 생성형 AI로 SI 프로젝트 현장의 소스 코드를 자동 생성하고 유지 보수하는 LG CNS만의 비법을 공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생성형 AI라고 하면 아무래도 거대 언어 모델이죠. 챗GPT를 떠올리게 되는데 김명지 팀장님, 요즘 언어 AI에 대한 수요 실감하십니까? 네, 언어 AI 랩을 맡고 있는 입장으로서 올해 여러 기업들로부터 생성형 AI에 대한 러브콜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웨비나는 모두가 궁금해하실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LG CNS가 기업을 위해 준비한 생성형 AI 기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챗GPT는 아주 유창하게 말을 잘 하는 만큼 모델의 크기도 상당히 큰데요. 이와 같이 거대한 언어 모델을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고 약자로 LLM이라고 표현합니다. 챗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들이 일반적으로는 놀라운 글짓기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여러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거대 언어 모델을 한 번 학습하는 데는 GPU와 같은 고사양의 인프라 자원이 다량 소모되기 때문에 지식을 매번 업데이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챗GPT를 예로 들자면 2021년 9월까지의 데이터만으로 학습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써보신 분들은 최신 지식에 대해 물었을 때 챗GPT가 답변하지 못하거나 혹은 엉뚱한 말을 지어내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면 좋겠는데요. 대부분의 거대 언어 모델을 학습할 때에는 사실에 대해 말하도록 훈련하기보다는 인간처럼 유창하게 말하는 능력을 학습했기 때문에 거짓 정보를 지어낼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크리티컬한 포인트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회사에서 고객응대 챗봇을 만들었는데 엉뚱한 답변을 지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유창한 챗봇이라고 해도 기업에서는 쓰지는 않을 겁니다. 세 번째로, 특정 지식이나 태스크에 대해서는 성능을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화나 창작 수준은 굉장히 놀랍지만 나의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화를 조금만 해본다면 만족스럽지 않은 답변을 하곤 합니다. 또 억지로 인공지능에게 욕설이나 차별적 표현을 유도하는 윤리 공격을 시도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유저들이 실수로 입력하는 개인정보가 LLM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사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는 질문이 고와야 오는 대답이 곱다고 써봤는데요. 동일한 모델과 대화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사용자가 질문하느냐에 따라 유용한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형편없는 앵무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김명지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의 한계를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기업에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적용하려면 이런 한계를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요? 네, 기업의 지식들은 수시로 추가되고 변경되거나 폐기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하는 지식의 원천과 챗GPT 같은 LLM을 연동해서 이 LLM이 철저하게 근거 기반으로만 답변하도록 제어를 해야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거 지식과 연동을 하려면 지식을 불러올 수 있는 검색 기능이 먼저 필요하겠죠. 챗GPT와 같은 대화형 LLM을 사용할 때는 자연어 문장형으로 사람들이 소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의 검색 엔진은 기존의 키워드 기반의 검색 방식보다는 자연어를 이해하고 의미상 일치하는 내용을 잘 반환할 수 있는 자연어 AI 검색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태스크마다 따로 거쳐야 하는 비즈니스 로직이 있다거나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이런 로직들을 연결하는 과정도 필요하겠고요.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생성 모델을 공격하거나 또는 실수로 자기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사전에 감지하고 마스킹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들을 반영하고 최적의 답변을 최소한의 문구로 담아낼 수 있도록 잘 질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작업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릅니다. 사용자는 단순히 질문만 모델에게 던지겠지만 정확하고 좋은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모델에게 함께 제공을 할 근거 문서, 또 제약 조건, 페르소나 등등을 함께 지정해서 알려줘야 되고, 이러한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 어휘, 순서 등도 답변 생성 퀄리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잘 다루는 노하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LG CNS는 챗GPT API를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략적인 협업을 통해서 이런 노하우들을 MS 본사로부터 직접 전수받고 있답니다. 네, 기업에서 활용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이제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챗GPT와 같은 LLM에 적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LG CNS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을 오케스트레이터로 엮어서 구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업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유즈 케이스인 질문 답변 태스크를 예로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스트레이터는 사용자의 질문이 들어오면 검색을 통해서 답변이 있을 만한 기업의 지식 문서를 먼저 찾아오고, 오픈AI의 챗GPT라든지 구글의 바드와 같은 LLM의 질문과 문서를 함께 엮어서 전달을 합니다. 또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함께 넘겨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단순히 바로 LLM의 질문만 던질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퀄리티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리트리버 어그먼티드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서치가 이러한 방식으로 검색 엔진과 챗GPT를 연결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레이터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 보다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케스트레이터는 유저와 직접 소통하는 최전방의 인터페이스와 연동이 됩니다. 새로운 화면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기업이 가진 챗봇이 있다거나 상담 어플리케이션 또는 기업 내 지식 검색 앱이 있다면 이와 API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유저의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혹시 비윤리 공격을 했다거나 아니면 개인정보 입력 여부를 사전에 감지하고 마스킹하는 필터 기능을 붙일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판단된 질문들은 자연어 검색을 통해 기업이 가진 다양한 유형의 문서 풀, 데이터베이스, 지식 자산들로부터 근거 문서를 찾아오는 데 쓰입니다. 이렇게 찾아온 근거 문서와 유저의 질문을 함께 챗GPT와 같은 LLM에 보내주어야 하는데,
이때 수행하는 역할별로 최적의 프롬프트를 찾아서 구성을 해서 넘겨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질문 답변이냐, 요약이냐, 코드 생성을 할 거냐 등등에 따라서 적합한 프롬프트 템플릿이 달라질 거고요. 기업에서 원하는 페르소나를 부여하거나 제약 조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봇이라면 상담사처럼 친절하게 행동을 하라든지, LG 제품 외에 다른 브랜드에 대한 언급을 하면 안 된다든지 등을 말합니다. 이렇게 잘 프롬프트를 구성해 놓고 LLM이 답변을 생성해주면 그 답변을 다시 유저에게 리턴을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그리고 오케스트레이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오케스트레이터는 말 그대로 여러 구성 요소를 연결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구성이 잘 동작하려고 한다면 자연어에 대해서 잘 검색하는 그런 기술이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생성 AI 시대에 필요한 검색은 기존의 키워드 기반 검색 방식과는 달라져야 하는데요. 사람들이 AI와 대화하듯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소통하게 되면서 자연어 문장에 대해서도 잘 검색해 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LG CNS에서는 키룩이라고 부르는 AI 기반 검색 엔진 모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은 대화형으로 물어보더라도 기업의 매뉴얼이나 보고서, 약관 같은 기업 양식 문서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정확히 일치하는 키워드로 물어보지 않더라도 의미상 유사한 내용의 문서를 가져오기 때문에 유저들이 체감하는 검색 정확도가 매우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라고 검색을 해도 의미상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교사, 스승, 교육자 등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문서도 함께 검색되도록 할 수 있죠. 키룩은 여러 페이지의 긴 문서를 답변하기 적절한 단위로 분리를 하고 3가지의 AI 검색 알고리즘을 조합해서 검색 성능을 높였습니다. 단순히 단어로만 질문하는 경우를 위한 일반 키워드 검색, 기존의 전통적인 키워드 검색 방식이죠. 그 다음에 유의어 사전을 사람이 하나하나 관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유사 문서를 검색하는 스파스 검색, 문서 의미를 벡터화해서 검색하는 덴스 검색이 있습니다. LG CNS의 키룩 검색 기술은 학회에서도 우수 논문으로 채택되어 발표된 적도 있고요. 기존의 검색 엔진 대비 기업형 문서에 대한 성능을 거의 20%가량 이상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챗 GPT 이른바 열풍이라고 부를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LG CNS가 이런 기술을 준비하고 가지고 있다고 하면 고객분들도 LG CNS랑 함께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더 소개할 내용이 있을까요? 네. LG CNS가 이런 기술들을 실제 현장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2번째 세션에서 LLM 오퍼링과 적용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지 팀장님과 생성형 AI 기술 중 라지 랭귀지 모델 챗 GPT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기업의 마케팅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미지 생성 AI에 대해서 LG CNS AI 연구소 비전 AI 랩을 리드하고 있는 김경률 팀장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률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LG CNS AI 연구소 비전 AI 랩을 리드하고 있는 김경률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연구 개발하고 있는 텍스트 기반 이미지 생성 AI 기술 소개와 동향, 그리고 기업 고객들을 위한 LG CNS의 생성형 AI 이미지의 실제 활용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LG CNS에서는 디퓨전 기반의 이미지 생성 AI 모델을 비즈니스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으며, 디퓨전 모델을 통한 이미지 생성 방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략하게 애니메이션으로 보여드리며 설명드리겠습니다. 2가지 애니메이션은 실제 LG CNS의 이미지 생성 AI 모델이 생성하는 방식을 보여드리고 있고, 해당 방식은 2020년 뉴립스 학회에서 발표된 DDPM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상단에는 A Photo of Teddy Bear on Grass라는 텍스트를 모델에 입력하면 화이트 노이즈로부터 이미지가 생성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단의 이미지 또한 말을 타고 있는 우주인이라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화이트 노이즈로부터 이미지가 생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여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미지 생성 AI는 이미지만을 모아서 학습하고 다른 이미지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도 함께 학습하여 텍스트 또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함께 입력하여 이미지를 생성하는 추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이미지 생성 AI 기술이 얼마나 발전되었는지, 그리고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이미지를 몇 장 선정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한 예술가가 이미지 생성 AI 기술을 통해 생성된 이미지를 인스타그램에 공개하였는데요. 과거에 세계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이 셀카를 찍는 테마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왼쪽부터 마하트마 간디, 엘비스 프레슬리, 마더 테레사, 아인슈타인, 마지막으로 마릴린 먼로. 이처럼 이미지 생성 AI가 인류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단지 이성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감성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미지 생성 AI 기술의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픈 AI에 달리 구글의 이미젠, 메타의 메이커씬, 스테이블리티 AI의 스테이블 디퓨전 등 이미지 생성 AI 모델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왼쪽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은 코드와 모델을 공개하지 않지만 이와는 다르게 스테이블리티 AI의 스테이블 디퓨전은 오픈소스를 지향하며 모델과 코드를 공개하였습니다. 이렇듯 이미지 생성 AI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중심으로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며 수많은 연구자들,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오른쪽의 다이어그램과 같이 수많은 후속 응용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 AI 기술과 동향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이러한 이미지 생성 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될까요? 네, 기업에서 이미지 생성 AI 도입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점은 특정 제품 물체의 고유 특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미지 생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미지 생성 AI 모델은 적은 양의 데이터로도 효과적으로 파인 튜닝하여 제품, 물체의 고유 특성을 유지하면서 정확하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LG CNS의 이미지 생성 AI는 왼쪽의 레퍼런스 이미지로부터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여도 오른쪽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제품의 고유 특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비즈니스에 적용하기 위해서 제품의 고유 특성을 잘 보존하면서도 이미지를 생성해야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미지 생성 AI 기술을 활용한 LG CNS의 사례가 있을까요? 네, LG CNS 이미지 생성 AI 기술의 비즈니스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사는 오픈 AI, 베인 & 컴퍼니와 함께 디지털 마케팅 영역에 이미지 생성 AI 기술을 활용하여 마케팅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저희 LG CNS도 디지털 마케팅 비즈니스의 다양한 영역에 이미지 생성 AI 기술을 활용 중이며 L사의 프리미엄 가전제품 브랜드 캠페인 컨텐츠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미지 생성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리미엄 TV 제품의 고유 특성을 유지하면서 마케팅의 타겟 컨셉에 해당되는 인테리어 배경이 잘 생성되도록 파인 튜닝하여 프리미엄 TV 특화 이미지 생성 AI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에 텍스트를 입력하여 이미지를 생성하고 AI 기반의 고해상도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하였습니다. 네, 끝으로 다양한 컨셉에 생성된 이미지들도 보여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따뜻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배경에 TV가 배치되어 잘 어울리도록 생성한 이미지이고, 그 다음은 숲속의 고급 주택의 거실에 그 TV 제품이 배치된 이미지입니다. 초현실적인 느낌의 배경과 냉장고도 생성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주 행성 표면에 그 TV를 올려둔 제품을 대해서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업 고객들을 위해 생성형 AI 기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활용하는지 언어와 이미지 AI 중심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웨비나를 진행 중인 지금도 채팅창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남겨주고 계신데요. 웨비나 등록 시 남겨주신 질문과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질문 몇 가지를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생성형 AI는 사용 전에 파인 튜닝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인 튜닝 없이 사용하면 데이터 정확도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까지 질문 주셨습니다. 생성형 AI는 사용 전에 파인 튜닝이 필요한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파인 튜닝을 할 수 없다면 기업에 적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요. 기존의 판별형 AI 모델, 잘 알고 계신 구글의 버트와 같은 모델들은 기업 현장의 특정 태스크에 맞게 라벨 데이터를 준비했어야 했고 또 학습을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성 AI는 좀 다른데요. 주목할 점은 생성 AI는 언어를 할 수 있는 언어 모델이지 지식 모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식이 실시간으로 추가되거나 수정될 때마다 알려준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모델들은 크기가 굉장히 크고 GPU 인프라도 많이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제안은 생성형 AI 모델, 챗GPT와 같은 모델들은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인 언어를 담당하게 하고 지식 부분은 모델 외부의 지식 풀과 연결을 해서 기업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지식의 추가나 변동을 반영하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이런 분업 체계는 매우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거짓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우려가 훨씬 적고 또 유지 보수도 편리합니다. 이미 그 생성형 AI를 적용하는 다수의 어플리케이션과 기업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서치가 빙 검색과 챗GPT를 연결한 방식이고요. 구글의 바드가 구글 서치와 팜 모델을 연결했으리라 추정되고 오픈 AI는 플러그인을 통해서 검색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외부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을 통해서 생성 AI가 가지는 지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그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나온 공개된 바에 따르면요. 오픈 AI가 챗GPT에서 외부 API까지도 호출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앞으로의 생성 AI 시대에서는 지식을 잘 전달하고 또 좋은 답변을 생성할 수 있도록 생성 AI에게 질의할 수 있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로서의 역할이 기존의 모델 트레이너보다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좀 말씀하신 거를 좀 종합해 보면은 생성형 AI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언어도 있고 이미지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은 김명지 팀장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이제 언어 AI. 특히 언어 AI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고 이건 이른바 1750억 개의 파라미터인 굉장히 큰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언어를 잘 담고 있는 언어 모델과 지식은 좀 분리해서 생각하자.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입히기 위해서 파인 튜닝보다는 일단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잘 답변하도록 유도하자.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요약을 잘 하시네요. 네, 근데 김경렬 팀장님께서는 아까 이미지 생성은 이제 파인 튜닝을 또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혹시 이 웨비나를 들으시는 분들이 헷갈릴까 봐 좀 그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 질문은 비즈니스에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지 생성 AI 기술을 도입할 때 파인 튜닝을 하는데 그거 외에 또 어떤 것들이 고려를 해야 될까요? 기업에서 활용하려고 한다면? 네, 비즈니스 이미지 생성 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파인 튜닝 이외에도 한 두 가지 정도가 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활용 목적에 최적화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리스폰시블 AI로서 NSFW, 즉 Not Safe for Work 필터를 통해 비즈니스에 적합하지 않는 이미지가 생성되지 않도록 생성 이미지에 대한 검열을 하기 위한 컨트롤도 고려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특정 시점에 맞춰 공개해야 하는 신제품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업에서는 외부 이미지 생성 AI 서비스를 통해 이미지를 생성할 경우 외부로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업의 자체 로컬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 환경에서 기업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이미지 생성 AI 모델과 서비스가 운용 가능한지 그리고 데이터 보안 정책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네, 잘 답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엉뚱한 이미지가 안 나오도록 잘 사전에 필터링하고 제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미지 생성 AI의 경우에는 가끔 이제 좀 부적절한 이미지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잘 방지할 수 있게끔 사전에 잘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미지 한 장을 생성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또 GPU, 리소스가 많이 드나요? 네, 특화 이미지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십 장 정도의 이미지 데이터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제 학습에 필요한 이미지 데이터의 양과 해상도 그리고 가용하는 GPU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10장에서 30장 정도의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한 10분 정도 소요되며 추론 과정, 즉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는 즉 실제 생성을 할 때는 한 4장에서 10장을 동시에 수초 내로 동시에 생성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컨트롤 렉과 같은 기법 연구 개발들이 좀 많이 확장되고 있고 특별한 학습 과정 없이도 수초 내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미지 생성하는데 이제 어떤 GPU를 쓸 거냐 이 의존도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지금 김경률 팀장님이 하셨을 때 엔비디아 하이엔드급 A100 GPU가 필요한가요?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로 ABAC과 같은 그런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ABAC보다는 좀 더 낮은 사양에서의 GPU에서도 충분히 이미지 생성은 가능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인데요. 생성형 AI가 답변이 일관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죠. 요거는 아마 챗 GPT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언어 AI 쪽에 라지 랭귀지 모델.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김명지 팀장이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질문 많이들 주신 것처럼 생성 AI는 동일한 입력을 주더라도 매번 수행할 때마다 생성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얻거나 창작하는 입장이라면은 이런 부분이 상관없지만 기업에서 적용할 때는 꽤나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최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답변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 해야 됩니다. 이 프롬프트에 넣을 수 있는 게 유저의 질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조건들을 함께 넣어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조건들을 메타 프롬프트 또는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이 메타 프롬프트에서는 생성형 AI의 임무나 성격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고 어떤 말투와 표현으로 사용자와 소통해야 될지, 어떤 말은 해도 되고 어떤 말은 하면 안 되는지, 답변의 길이나 양식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등등을 알려주는 일종의 선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우리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생성 AI의 답변을 일관적으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생성 퀄리티를 위해서라면 역시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필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일리로 미국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채용하기 위해서 연봉 한 3, 4억 정도의 조건을 내걸었다고 하는 뉴스가 많이 떴었죠. 그래서 이 작은 디테일만으로도 생성 퀄리티를 좌우하는 만큼 상당히 최적화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작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향후에 생성 AI가 적용되는 모든 부분에서는 반드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수반되어야겠죠. 전 질문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하려면 네.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문과생의 입장에서 편향되지 않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문과, 이과 어느 쪽이 특정이라고는 한정할 수 없지만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한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언어학과 관련된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지 기계가 우리의 말을 잘 이해하고 또 잘 생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일종의 기계의 감수성이 필요한 분야로서 인문학적 소양이 물론 중요하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MBTI로 따지다면 T형보다 F형 인간이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립니다. 네, 이제 뭐 성격까지 이제 AI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소양뿐만 아니라 이제 성격까지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LG CNS가 생성형 AI 기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떻게 준비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2부 순서에서는 LG CNS가 생성 AI 기술에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또 어떠한 실사례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